세무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책임 소재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물어보는 거는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다. 뭐 귀찮아서 저 세금 계산서 해드릴까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했을 때 귀찮아요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그냥 돈을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거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 기준으로 8월 21일이죠? 네, 8월 21일. 여름 대 겨울. 여름 대 겨울, 전 겨울. 이렇게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세무적인 걸로 좀 밸런스 게임 준비해봤어요. 최근에 들었던 밸런스 게임 중에 재밌었던 밸런스 게임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건데 인상 깊었던 게 똥만 나는 카레만 나는 똥, 어떤 걸 먹을 건지 이런 거. 이 저녁 때 시청하실 분이 있으면 식사 시간에 진짜 카레 드시는 분들. 어떤 거 선택하셨나요? 잠깐만, 똥만 나는 카레만 나는. 나는 똥만 나는 카레를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똥 맛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상한 카레네 하고 먹지 않을까. 너무 똥 얘기만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매입 자료 다 챙기기 대 그냥 세금 더 내고 신경 안 쓰기. 당연히 매입자료 다 챙기기죠. 텍스진 입장으로만 얘기해 주는 거긴 하죠. 그렇죠. 세금 결세 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받아봤자 혜택을 받아봤자 30만 원, 50만 원, 많아 70만 원인데 이거 매입자료 다 챙기고 또 세무사한테 다 전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다 챙기고 영수증 챙기고 해가지고 세무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산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냥 요청만 해갖고 받으면 되고 본인이 카드 결제한 법인카드든 개인신용카드든 등록해놓은 가서 결제를 하면 따로 자료를 안 주셔도 세무대리인이 다 홈택스에 조회가 가능해요. 귀찮아서 저 세금 계산서 해드릴까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했을 때 귀찮아요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그냥 돈을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거다. 그 돈을 텍스신에게 의뢰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약간 귀찮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종종 있어요. 처음에 사업자 시작을 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려요. 요거는 귀찮더라도 꼭 전화하셔갖고 요청을 하시고 뭐 하셔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한 열에 한 5명 정도 된다. 그런데 대표님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결국에 귀찮아갖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기장이나 많은 것들을 텍스진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들은 날 바로 해요. 가장 저한테도 이상적인 우리 클라이언트.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내 세무사를 못 믿어서 다시 채팅하고. 요새 많이 하시는 게 그 유명한 챗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세무사님이 계산하신 세액이랑 다른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를. 다음번 대표 이름으로 차량 구매하기 대 법인 명의로 차량 구매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게 사실 차이가 얼마 전이죠. 개인 명의로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를 사면은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에 산정하는데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건보료 인상 같은 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인가 올해 상반기인가부터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게 폐지됐어요.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에서는 책정이 안 된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면 당연히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해서 비용 처리도 받고 법인의 돈으로 그 차량 가액을 내는 게 맞긴 맞죠. 세무적으로 차량 구매하는 거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시긴 하죠. 맞아요. 이거 그 세무사님 이거 할부로 사야 되나요? 일시불이 맞나요? 딜러님 말씀으로는 리스로 하는 게 세금 처리가 유리하다고 하던데 드릴 말씀이 많은데 큰 주제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정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세무서에 물어보기 대 세무사에 물어보기. 당연히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그 납세자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겁니다. 왜요? 세무서가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더 도움 주지 않나요? 세무서는 일단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국세행정을 거기서는 이제 직접 이렇게 도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집행도 하고 그러는 게 그분들의 주된 일이고, 세무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적인 궁금증을 알려주고 업무를 또 처리해주고 신고도 대행해주는 게 저희 세무사들의 주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무 공무원은 국세와 관련된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포스터가 여러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세무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책임 소재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물어보는 거는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다. 그러면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대 챗GPT에 물어보기.
챗GPT. 근데 요새는 정말 많이 챗GPT나 제미나이 뭐 이런 AI한테 물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세무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미 본인께서 신고 다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처리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쓰잖아요. 부정확한 게 상당히 많다. 챗GPT보다 똑똑한 텍스신에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신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동산. 가족 명의로 부동산 소유하기 대 법인 명의로 구입하기. 상가나 꼬마 빌딩 이런 걸 했었을 때는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소유하는 거를 선호하시고 추천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기 배우자에게도 월세를 같이 공유하고 싶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자산 가치 상승분을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사실 법인 명의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분 참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도 본인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30억짜리였던 상가가 뭐 10년,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60억이 됐다. 늘어난 차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20%만큼은 그 법인 주주들이 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이전이나 그런 가족 간의 좀 자산을 좀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인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주택을 그러면 나는 여러 채 갖고 싶다. 반포에 뭐 레미안 퍼스티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나는 뭐 어디 유명한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도 적게 나오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최고세요, 취득세 최고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주택이랑은 아예 별개로 봐야 돼요. 주택은 정부에서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여놨어요. 투기꾼들이 그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쫙 조여놨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쫙 조여져 있었나요? 최근에는 사실 뭐 쫙 조였다기보다는 대출을 쫙 조여버렸죠. 언제 또 쫙 조여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요새 상담할 때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대출로 조여져 있지만 뭐 내년에 내후년에는 우리 부동산 세제를 손볼 가능성이 뭐 낮지는 않다 정도까지.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정답이 없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텍스신이 예상했을 때 부동산 관련 세법은 더 사람들한테 좀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릴렉스하게 펴질 수도 있을 때가 있을까요? 당의 색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맞고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법이든 무슨 법이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디테일해지고 촘촘해집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종부세 관련돼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가 그런 얘기를 참 많죠.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두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상 첫 번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소기업 상속받으면은 뭐 세금 50% 내서 기업 파산한다.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정책이라고 하긴 표현은 그런데, 상속세를 극히 일부, 즉 부자들만 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다거나 상속공제를 예전에 우리 처음에 말씀한 거 막 올리거나 세율을 낮추거나 이러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요거는 세무사적인 입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답이 나와 있긴 한데, 편하게 기장대행 맡기기 대 바쁘지만 내가 직접 다 신고하기.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예시를 조금 드는 게, 제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좀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데 보통 전 양복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셔츠를 옛날에 저도 법인 다니고 그랬을 때는 제가 집에서 빨고 다림질도 하고 막 그랬어요. 빨래하는 시간, 넣는 시간, 뭐 세제랑 이런 것도 또 내가 알아봐서 구비하고 또 모자라면 채워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처음에는 나도 막 재밌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세탁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거랑 저는 지금 세무사 기장대행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사업을 하는 대표면 사업을 하셔야지 또 홈택스에도 가서 국세청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시간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그걸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입장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택시한테 기장을 맡기잖아요. 네네. 기장도 맡기지만 기장 플러스 알파 다른 거에 궁금할 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기장 플러스 알파가 저한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기장을 맡기게 되면 그 세탁소처럼 깔끔하게 다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아이, 그럼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에 됐네요. 개인 사업자로 쭉 가기, 1인 법인으로 전환하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성향입니다. 성향. 세금은 당연히 법인이 더 적죠. 법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으로 가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써요. 근데 물론 세금은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 금액 자체가 10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최고세 구간이거든요. 소득세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절대 안 가세요, 그분들은. 내가 번 돈, 나 그냥 세금 좀 낼 테니까 법인 통장에서 뭘 하고 또 뭐 잉여금 뭐 어떻게 나는 귀찮아. 나 그냥 내가 번 돈 그냥 내가 쓸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세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무사님, 저도 이제 드디어 법인 전환을 할 때가 됐나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성향 차이다. 법인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한 실익이
그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세율 구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제2의 세금이라고 하죠. 건강보험료 같은 게 본인이 설정한 대로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밸런스 게임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금 관련된 건 참 저희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금적으로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고민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계속 맴돌잖아요. 근데 짧고 또 깊게 고민을 끝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적인 고민이 있었을 때 맨날 혼자 생각하시기보다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옆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얻는 만족감과 안정감 자체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고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꼭 강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뢰해 주시고 맡겨 주신다면은 세금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